첫 번째, 토지부터 봅시다. 토지가 뭐야?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땅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땅을 토지라고 부르려면 이래야 된다는 거지. 영업활동에 쓰려고 갖고 있고 땅은 여러 회계 기간 정도가 아니죠. 평생이지. 그 다음에 형체가 있고 토지가 형체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형체가 없어요? 토지가? 만져주잖아. 물리적으로 만지면. 형체가 없는 건 이런 거예요. 특허권. 네? 특허권이 형체가 없다고? 종이가 있잖아. 이게. 그 종이가 특허권은 아니죠. 그걸 증명하는 서류지. 특허권이 형체가 없잖아요. 그런 게 무형이에요. 토지, 이제 개정가격 명칭이에요. 이름 알아야 되겠죠?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하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매매 목적이라고? 그 뭐야? 상품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비업무용으로 갖고 있다고요? 영업에 안 쓰고? 그럼 뭐예요? 투자 목적이겠지. 이러면 투자부동산이라고 해야 됩니다. 토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있죠? 건물을 무조건 다 건물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점포, 창고, 사무소, 공장 등의 건물과 점포, 창고, 사무소, 공장 이런 거. 그 다음에 냉난방, 전기통신 및 기타 부속설비. 요 글씨를 잘라가지고 냉난방을 건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어컨을 건물이라고 부르겠어? 냉난방, 전기통신, 기타 건물을 갖고 있는 부속설비. 이게 건물의 한쪽에다가 에어컨 다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의 부속 설비인 이렇게 뭐 중앙 집중식 냉난방 시설 이런 거를 다 묶어서 건물이라고 부르더라는 얘기입니다. 따로 뜯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구축물이라고 있죠. 구축물은 자기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땅 위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뺀 나머지 것들 다 구축물이라고 그래요. 토지 위에 정착된 건물 위에 교량, 다리, 궤도, 갱도, 정원설비 이런 걸 보고 구축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제품의 제조,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물건 만들 때 쓰는 걸 보고 기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운송설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거. 뭐 콘베이어, 뭐 자동차 회사 보면 이렇게 콘베이어 벨트에 이렇게 쭉 지나가죠. 차가. 그 콘베이어. 그 다음에 기중기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고. 호이스트는 뭐 철강 회사 보면 이렇게 TV에 보면 이렇게 철강 끼워갖고 쭉 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옮기는 거 있죠? 그런 거 보고 호이스트라고 합니다. 뭔지 궁금하시면 인터넷 쳐보시면 그림도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이 이름이 좀 어렵네. 말 들어보면 짓고 있는 자산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예? 만들고 있는 상황. 읽어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예? 내가 바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땅 갖고 있잖아요. 예? 토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본사 사옥을 짓고 싶어. 그럼 내가 건설업자가 아닌데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이제 건설업자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도급 계약을 맺어서 이 10층짜리 짓는데 얼마 걸리면 돈 얼마냐? 한 10억이면 지어 드릴게요.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얘가 건설업자가 얼마 걸려? 2년 걸리는데요. 그래, 그러면 2년 동안 열심히 지어갖고 와. 그러면 10억 줄게. 그럼 누가 짓겠어? 말도 안 되지. 계속 돈을 줘야 돼. 다 지었는데 건물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안 사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제 하여간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자기가 직접 지으면 재료비, 노무비 이렇게 계속 돈을 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돈을 계속 나가는데 현금 뭐 1억씩 나가. 여기다가 돈 먼저 주면 보통은 상품 살 때 선급금 했잖아요. 이건 선급금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성격은 선급금하고 비슷해. 근데 선급금은 위치가 어디예요? 당좌자산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당좌자산인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먼저 줬을 땐 선급금을 쓰는 거야. 즉 당좌자산은 뭐야? 보통은 상품이나 뭐 원재료를 사기 위해서 돈을 먼저 주는 거잖아. 그거 다 당좌자산이잖아요. 근데 얘는 유형자산을 사는 거잖아.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급금은 당좌자산이니까 안 되니까 유형자산 쪽에 있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성격은 선급금하고 거의 비슷해. 근데 위치가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돈을 줬기 때문에 유형자산에 있는 건설 중인 자산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건설 위해서 들어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하는데 또 내가 짓지 않고 남한테 돈을 주면 뭐 도급금액 이렇게 계속 돈을 주는 거예요. 건설업자한테. 그리고 나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이제 건물 이렇게 만들고 한 10번 줬다 칩시다. 10억짜리 건물이고 요 줬던 금액을 다 빼는 거야.
그 선급금하고 똑같잖아. 상품 들어오고 선급금하고 계약금 나머지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자, 그 다음에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 다음 말이 어려운 건 아닌데 모르고 지나가도 되는데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계약금. 요 말 참. 유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돈이래. 근데 이제 요 얘기를 딱 들으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줬다고 했는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차를 사려고 계약금을 줬대요. 그러면 자, 계약금 줬죠? 현금 1,000원.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 유형 자산을 사려고 준 거잖아. 그지? 그럼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을 봤더니 선급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죠? 이제 이런 거예요. 원칙은 얘가 맞아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원칙은 얘가 맞는데 안 하고 그냥 실무 관행상 선급금을 쓰는 거야. 왜냐면 이 이름이 좀 걸쩍지근하잖아. 에? 원칙은 이건데. 그래서 뭐 대학에서 어떤 교수님이 자기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닌 게 맞아. 이게 맞아.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자산이 보세요. 상품을 사려고 돈을 먼저 주면 상품은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 들어올 거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사기 위해서 돈을 준 것은 선급금을 쓰는 거야. 선급금도 당좌자산 속에 들어있어요. 당좌자산 밑에가 재고자산이잖아. 그럼 결국 얘는 유동자산이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외부에 보고될 때 이 상품인 재고자산을 사기 위해서 선급금은 당좌자산을 쓰면 결국은 취득이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선급금을 쓰고 있으면 유동자산에 보고가 될 텐데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건 뭐야? 차량이야.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이란 말이에요. 유형자산을 주기 위해서 돈을 먼저 줬는데 이거를 당좌자산 쪽에다 보고해버리면 얘는 비유동자산인데 그 돈이 유동자산에 적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기 위해서 돈을 줬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이름을 써서 같은 유형자산에 포함되도록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게 차를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줬어요. 근데 그 차가 1년 있다 들어오냐? 그것도 아니잖아. 금방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걸려 있을 때가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 관행상 그냥 선급금 줬다가 들어오면 차 받고 선급금 뺀 나머지만 그냥 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건설 중인 자산 이름 이렇게 보기도 좋지 않은 이름을 쓰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원칙은 건설 중인 자산이 맞지만 자격시험을 보실 때는 요 말 유형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 원칙은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실무상 금방 차가 들어오니까 그냥 선급금 썼다가 선급금 빼버리고 차를 빼버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데 기간이 긴 거야. 뭐 건물같이 어떤 또 기계장치같이 자 여기서 돈을 주면서 제작을 시켰는데 이게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 들어와. 그러면 얘는 분명히 건설 중인 자산을 써야 되고 차를 사는데 돈 주자마자 금방 들어오잖아 차가. 뭐라 건설 중인 자산 썼다가 없을 거야. 그냥 원칙은 아니지만 이렇게 굳어진 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말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떤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이렇게 걸렸을 때,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계속 걸렸을 때는 요 이름을 쓰고, 그렇지 않고 우리 일반적인 시험에서 그냥 차 사려고 계약금 줬다, 뭐 컴퓨터 사려고 계약금 줬다, 그럼 다 그냥 선급금 쓰시면 돼요. 건설 중인 자산 쓰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되면 본 계정으로 이렇게 딱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차량 운반구, 차죠? 그 다음 비품,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건 토지, 건물, 뭐 기계장치, 그 다음에 건설주의자는 그거 잘 안 쓰고 차량 운반구, 비품. 그 다음에 기계장치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 있다. 시험 문제도 한번 이렇게 이런 문제 나. 자,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래방 기계를 샀어요. 노래방 기계를 샀는데 이 노래방 기계가 300만 원이야. 그럼 이제 돈 줬겠죠, 현금이. 현금 300만 원 줬는데 여기를 뭐라고 쓰느냐는 얘기야. 노래방 기계? 노래방 기계? 기계장치. 기계장치가 아니에요. 노래방 기계가 기계장치면 뭐 기계 아닌 게 뭐 있어. 컴퓨터도 기계장치고 핸드폰도 다 기계장치인데 이 기계장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걸 기계장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기계적인 장치를 기계장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과목은 지금 봤듯이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서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꼭 여기 있는 게 그냥 그것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당해 기업이 속한 업종의 특성상 특정 유형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중요해. 그러면 별도의 과목을 신설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통합해서 적절한 이름을 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의 항공기를 뭐라고 불러? 건물이라고 불러? 건물 아니지. 구축물이라고 불러? 아니잖아. 기계장치라고 불러? 그걸 가지고 뭐 사람 만드니?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항공기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고 해운회사는 선박 이렇게 만들어 쓰시면 되고 반면 기계장치의 비중이 크지 않은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무슨 커피숍에 커피 기계 있죠. 커피 만드는 기계. 그걸 기계장치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기타의 유형자산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분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